네, 이근삼의 놀부전. 제목이 놀부전이다.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고전소설, 원작소설 작자미상의 흥부전. 이것을 재해석한 뮤지컬의 대본. 놀부전이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원작소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원작소설 줄거리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놀부하고 흥부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그러면 놀부와 흥부가 갈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경제적인 갈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인데 얘네가 원래 몰락한 양반 출신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신분 차이 이런 걸로 인한 갈등은 말도 안 됩니다. 형제니까요. 그러면 둘 사이의 갈등은 바로 경제력의 차이인데요. 이제 몰락한 양반이 돈을 벌려면 농사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빈농과 부농의 경제력 차이에서 갈등이 연유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갈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는요, 형제 간의 우애, 유교적인 효, 그 다음에 효가 아니죠, 미안해요. 그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흥부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죠? 제비를 구해줬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박씨를 얻게 되었어요. 박을 탔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와? 금은부화가 나와. 얘들아,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면 당대 사람들은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반부는 그래도 좀 사실적인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전기적이에요. 그래서 요 흥부전 같은 경우는 전반부의 사실적 내용 플러스 후반부의 전기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 흥부와 놀부의 갈등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에 뭐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내용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만요, 이면적으로는 빈농과 부농 사이의 경제력 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게 일단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원작 소설에서요, 놀부의 성격이 변할까 안 변할까? 처음에는 어땠지? 나빴죠? 근데 나중에 얘가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놀부가 탄 박에서는 뭐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고 마지막엔 어떻게 됐어? 털털이. 개과천선했습니다. 그래서요, 결말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개과천선한 놀부를 흥부가 받아들여주면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화해하고 이렇게 결말이 바뀌거든요. 결말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놀부는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성격이 바뀌었잖아. 그치? 반성을 했잖아. 그래서 왜냐면 야, 형제간에 그러면 싸우고 형을 죽여? 그게 이상하지. 고전소설에 그런 결말 이상하지. 결국에는 화해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성하고 이렇게 누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요, 무대가 밝아지면 동헌의 마루와 마당이 보인다. 아침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개막 때 보았던 연기자 한두 명도 요즘 옷차림으로 나타나 주민들 틈에 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근삼의 경우에는 약간 실험적 성격의 그런 글들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는 사실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외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외화는요, 이제 여기에 연출가가 나와가지고 그 흥부전을 이제 연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가는데 갑자기 놀부가 찾아와요. 잘못됐어! 내가 그게 아니라고! 니네 내가 300년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난 억울한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39페이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이근삼의 놀부전은 고전소설 흥부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대본이다. 원작에서는 착하지만 가난한 흥부가 다친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주어 큰 부자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악독한 부자인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큰 곤욕을 치른다. 그 후 놀부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형제가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흥부전을 소재로 한 뮤지컬의 연습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에서는 자, 흥부전을 위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원작의 줄거리와 권선징악이란 주제는 유지하되 이건 공통점이에요. 원작에 나오지 않는 인물 누군지 찾아봐야겠다. 그치? 그 다음에 그 사건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고 원작과 또 다른 주제의식 얘도 찾아봐야 될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요. 위정자가 사리 사욕을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세태, 또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 비판, 또 바람직한 인간사의 모습 이걸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또 부의 축적, 노동 예술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부분까지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놀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야, 니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 그거 300년 전에 그 사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거야. 그래서 봐, 한번 볼래? 뾰로롱 하고 300년 전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우리 이 외화는 뮤지컬 연습 중입니다. 야,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야 놀부가 말이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 했겠지. 그러니까 갑자기 놀부, 진짜 놀부 등장. 그래서 300년 전의 진실을 보여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내화는 300년 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기에서 읽었던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개막 때 보았던 연기자가 바로 여기서 연습 중이었던 걔들이 막 뒤섞여 있죠. 구경꾼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구경하는 그런 관람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부가 풍금의 등에 엎여 나온다. 풍금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죠? 놀부의 아들인데요. 원작에 없던 인물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웅성거릴 때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온다. 암행어사는 마루에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여러분, 우리 흥부전에 암행어사가 있었나요? 아니요. 이 암행어사도 원작엔 없는 사람이죠. 주민 여러분, 암행어사이십니다. 머리를 숙인다. 암행어사가 현감과 그 졸도를 끌어내라. 이제부터 현감의 죄목을 공개한다. 주민들이 여자 목소리야, 여자. 어머나! 암행어사의 성별이 뭐라고요? 여자다. 원작과 뭐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암행어사를 여자로 등장시켰다. 이거 너무나 평소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포졸이 현감과 이방을 끌고 나와 어사 앞에 앉힌다. 네가 분명 현감이겠다. 너는 이방이고. 아니, 여자야? 암행어사가 여자. 원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말세다 말세야. 어머나, 여기 줄 칠까요? 암행어사가 여자?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네. 말세다 말세. 자, 일단은요. 여기 어사와 현감의 갈등이 또 등장하고 있죠. 흥부와 놀부의 갈등도 있지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어사와 현감의 갈등도 있어요. 선생님, 원래 기본적으로 흥부 놀부의 갈등이 먼저니까요. 여기다가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놀부의 아들인 풍금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현감과 어사, 물론 현감도 있고 이방도 있지만 갈등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어사는요, 성별이 여자다 라는 게 독특하죠. 근데 얘가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말세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현감은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다 알 수가 있죠. 일단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관. 을 가진 인물이죠. 그러자 어사가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온다. 여러분, 아까 말세라는 표현은 누가 쓴 말이에요? 그러면 어사의 말하기 방식, 상대방을 인용해서 역으로 비판하고 있죠. 이런 선택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처음 봤다. 네 제목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너도 잘 알 것이다. 좀 생각해 봅시다. 능청 맞죠? 어머니, 나 저 어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황금이요. 이 어사를 본 적이 있대요.
암행어사는 숨어 다니시는 분이다. 네가 어디서 봐? 맞다. 어미 제비 극각시. 작은아버지 집에 둥지를 틀고 살던 제비. 작은아버지가 누구죠? 흥부죠. 흥분의 집에 살던 제비가 지금 뭐가 되어 돌아왔어요? 네, 작년에 집 나간 각설이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제비가 암행어사가 되었다. 자, 사실은요, 이 흥분의 집에 살던 이 제비가요,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사된 제비예요. 출세했네요. 전기적인 요소가 있고요. 제비가 어사가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은 왜 소란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뮤지컬이니까 이제 조용히 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현감. 할 말이 있는가? 왜 하필 나만 가지고 그래요?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겁니다. 아하, 여기 또 줄 쳐보세요. 현감은 다 그렇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성 발언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당대 조선 후기에 대부분의 관직자는 대부분 부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관직자 대부분 부패 이렇게 적을까요? 대부분이 부패했죠. 조선 후기에 그랬죠. 통치를 하려면 다수의 위법은 부득이합니다. 아니 법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불법 해야 된다. 위법이 필요하다. 이건 뭐야? 어사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 고지고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사, 우린 한 배 타고 있는 몸 아닙니까? 왜냐면 둘 다 관직에 몸담고 있으니까요. 서로 도와야지. 처벌하면 뭐 돼요? 우리들 세력만 약해지지. 내가 쫓겨나면 더 훌륭한 현감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아, 자진해서 주는 돈 왜 마다합니까? 나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 없다. 줄 쳐보세요. 그래? 이제 3자 대면 시켜야겠다. 그래서 내가 놀부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놀부, 손을 자진해서 현감에게 주었나? 몸이 불편합니다. 말이 잘 안 나요. 잘 안 들린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강탈당했습니다. 강탈당했다. 줄 치세요. 둘의 주장 어때요? 맞죠? 얘는 자진해서 준 것이다. 그 다음에 풍금은 강탈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탈당했다고 또 고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현감, 부녀자 강탈에 대해서 물어볼까? 아, 이 새끼 뭐야. 돈만 뺏은 게 아니네. 뭐 또 뺏어? 부녀자도 건드렸네. 완전 쓰레기네요, 여러분. 그쵸? 예. 과장입니다. 그런 걸 사람 앞에서 왜 묻습니까? 창피하게. 창피한 줄은 아는군. 아, 무슨 팔짱 여자한테 걸렸을까? 지금 계속 뭐예요? 여자라고 무시하는 중이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상전하께서 예부터 안방과 부엌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던 우리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라 하셨겠나. 아,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말 나왔죠. 줄치겠습니다.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 줄 쳐보세요. 원작에서는 없던 새로운 주제의식이 추가되었죠. 어사를 왜 여자로 설정했겠습니까? 자, 뭘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남성들. 그렇지. 그래서요, 얘를 혼내주는 장면을 통해서요, 결국 남성 중심의 사회체제를 비판하려고 원작에는 없는 주제의식을 등장시켰죠. 아니 얘들아, 우리 고전소설에요. 그 신분이 미천했던 자가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건 많죠. 네. 그렇잖아요.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 같은 건 있었잖아. 그런데 여자가 남장하지 않고 그냥 여자 관리가 등장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모든 관직자는 다 남자잖아.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체제. 이걸 이제 현대에 와서 비판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잠깐만, 자, 현관과 이방을 투옥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방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첫 그 대사 나오죠. 자,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어사,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 말 나고 싶지? 그랬어요. 얘들아,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거 이방이 한 말이에요? 아니요. 상대방이 할 법한 말을 추측해서 하는 거죠. 또 여기 말하기 방식 같은 거 추측해서 말하기. 바로 그겁니다. 아, 시끄럽다 비겁한 자군 죄를 투옥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방이 여기서 재미를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고심고심 하다가 이제 툭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나서가지고 저 할 말 있는데요? 했더니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에휴 시끄러 가! 그래가지고 대사 끝 이런 장면. 그래서 얘도 충분히 웃음을 줄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포졸들이 끌고 나가서 끌려 나갔고요. 이방 불쌍하죠. 야유를 해요. 자, 새끼집이가 또 날아옵니다. 그래 곧 갈 거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놀부가 앞으로 나와요. 어사나리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현감한테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요. 제발 제 돈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 놀부는 돈에 대한 탐욕이 많죠. 네. 이것은 원작과의 공통점의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이 아주 많은 인물이고 강탈당한 돈도 되찾고 싶어해요. 그런데요.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유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허생전 기억하시나요? 네. 허생전에서요. 허생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빈민도 구제하고 여러 가지 공적인 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걔가 변씨한테 가서 남은 돈을 너무 과하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상인이었던 변씨가 이거는 너무 많다. 난 적당한 이윤만 쳐서 받고 나머지는 다시 가져가라. 그랬더니 우리 허생의 반응이 어땠죠? 왜 재앙을 나한테 갖다 맡기냐. 만냥이 돌을 차지게 하냐. 어찌 나를 장사치로 보느냐. 이런 말을 하죠. 하다못해 그 허생도요. 개인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상노자식, 사농공상. 왜 어르신들이 상인을 미천하게 생각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니까? 돈 만지는 일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잖아. 정신의 도를 우리 수기치인을 통해서 군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는 훌륭한 선비가 돼야 되는데 돈을 만지니까 천박스럽다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요 여기서 주민들이요 돈 많은 놀부를 야유를 해요. 이것은 그저 부자에 대한 야유일 뿐이에요. 근거가 없는 야유야. 야, 내 돈 내가 찾겠다는 거 잘못이야? 아니. 이거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억울하게 뺏긴 돈이니까 찾아야지. 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서 야유를 해요. 자, 그러자 주민들 속에서요. 구두쇠 노래 심술쟁이 합니다. 자, 주민들. 이 주민들이 놀부를 야유 비난한단 말이죠. 이것은 그저 그냥 돈이 많은 자에 대한 야유예요. 그랬더니요. 어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돈 있는 사람을 괜히 비웃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너희들처럼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는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 아까 놀부가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 쟤네들이 왜 비웃는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여기서 놀부는요. 부를 정당하게 축적한 사람이에요. 열일해서 보냈어. 우리 여기 잠깐 개미와 배짱이 원작과는 다른 개미와 배짱이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놀부는 개미예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흥부가 왜 돈을 못 벌었는지 아십니까? 얘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바로 노래하는 일이에요. 이게 뮤지컬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배짱이가 맨날 뭐하고 다니죠? 노래하고. 그렇죠. 여기 배짱이다. 그러니까 형인 놀부가 보기엔 동생이 너무 한심한 거야.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 노래나 했쌓고 그래서 때려. 그 다음에 뭐 바가지 파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흥부를 때린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설정인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놀부는 노동자고요. 흥부는 예술인인 거예요. 우리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예술인을 이해할 수 없겠죠. 가치관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얘는 그래서 놀부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의 부축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사가 이것을 어떻게 해줘요? 긍정하는 거죠. 이 어사는 사실은 이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태도는 뭐냐? 첫 번째는 남성 중심의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두 번째는 정당한 방법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또 긍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너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라. 자, 이 모임은 끝났다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감을 벌하고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단락이 됐네. 한 가족의 일에 타인이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듣건데 그대는 동생, 그 가난한 동생을 추방했다는데 좀 심한 일이 아닌가? 추방이라뇨. 사람을 만들려고 매질은 한 셈입니다. 마음은 아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줄 쳐볼래요? 사람 만들려고 매질했다. 마음은 아팠다. 이게 뭐냐면요, 놀고 먹는 배짱이 흥부를 형이 정신교육 시켜준 거죠. 좋게 말하면. 대신 흥부는 지금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네가 흥부를 보았는가? 그게 형님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다행한 일이다.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얼굴에 나타나 있어. 이게 좋지 못한 꿈이 뭐냐면요,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그걸로 1억 천금을 노리려다가 이 도깨비한테 당했잖아요. 그걸 이제 꿈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좋지 못한 꿈에다가 세모를 해두시고요. 결국은요, 얘는 원래 개민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지. 근데 흥부가 갑자기 부자 된 걸 본 다음에,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로또 1등 당첨된 거야. 그래서 얘가 뭐 한 거야? 갑자기 로또를 사가지고 나 이거 해가지고 1등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좋지 못한 꿈은요, 1억 천금의 꿈 이렇게 적어요.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나도 어떻게 큰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1억 천금의 꿈이었어요. 그럼 봐봐, 이렇게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근데 창피한 꿈이죠. 놀부도 그걸 창피하고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노욕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많고요. 돈은 있는데 더 벌고 싶다. 제비다리를 꺾어서라도. 네?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 네가 아들이라 했지. 그 남자 향실이라 했나? 불쌍한 애다. 그러나 똑똑하다. 잘 살펴주도록. 여기에 풍금이와 그 향실이에 로맨스가 조금 추가되어 있죠. 왜냐면 원작에 이 로맨스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런 연애 이야기 한 스푼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그럴 줄 알았다. 밤에 답을 넘어 다니더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부친이 벌어둔 쌓아둔 재산 좋은 데 쓰도록. 자, 이제부터 또 어사의 훈계가 이어집니다. 바로 해볼게요. 세상에 태양과 달이 있고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인간 사는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행복한 사람이 서로 부벼대며 살고 있다.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서로 경고상조하며 바로다 드세요. 여러분, 어사가 또 다른 주제를 실력도 드러내죠. 이번에. 자, 이번에는요, 얘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세상에는요, 태양과 달도 있고 양지 음지도 있고 그렇대요. 마치 인간 세상에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하지만 서로 도와서 살아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 아까 보기에서 바람직한 인간사의 모습을 전달하려 하였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요, 자연의 모습에 빗대어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연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자, 이 유추의 방법을 통해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했던 바람직한 인간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상부, 서로 어울려 살라는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 얘들아, 모두가 다 의사만 하려고 그러면 돼? 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돼요. 예술가도 있어야 돼요. 다시 뒤에 한번 갈게요. 자, 그랬더니 놀부의 처가 훌륭한 말씀입니다. 다 늙기 전에 돈을 좀 쓰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놀부의 처가 옳다구나 하고, 아니 그러니까 돈 좀 써야지 했는데요. 여기서 돈 쓰는 건 이제 사치죠, 사치. 개인적인 사치를 위한 돈 쓰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용도의 돈을 쓰라고 했더니 어사가 아유 혼자만 쓰라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요. 자, 이제 걷는다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게 뮤지컬이잖아. 그래서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제비가 인간을 재판하고 설교를 해요. 참 창피한 인간이 됐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뭐보다 못하다? 동물보다 못하다. 그래서 제비가 어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음악이 깔리면 어사가 노래를 하고 주민들이 춤을 추다.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걸어 나오면서부터 이제 막 이제 노래 뮤지컬이니까요. 다 같이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노래예요. 뮤지컬의 특징이 되겠네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천년만년 별들은 변함이 없네. 아름다운 별들, 우리의 소원 별들은 모여 산다, 더불어 산다. 역시나 아까 이 얘기죠. 별 모여 살아, 더불어 살아.
사람들아 더불어 살자. 너도 나도 모여 더불어 살자. 저 먼 산에도 꽃 푸른 나무들 서로 기대고 의지에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구세어라. 세상은 혼자서 살 수가 없네. 좋아도 싫어도 같이 산다. 영원히 살자. 정이랑 사람이랑 서로 나누고 감싸고 덮어주고 더불어 살자. 라고 이 주제의식의 내용을 또 뭐로 한 거예요? 노래로. 얘들아 지금 이거 마무리 장면이지? 네. 여러분 혹시 봉산탈춤 그거 아세요? 봉산탈춤에서요 재담이 반복이 되잖아요. 얘네 봉산탈춤 배웠잖아. 쉬 하고 이제 말뚝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요 말뚝이가 양발 조롱해요. 양반이 화를 내요. 그 다음에 양반이 막 화를 내니까 말뚝이가 다시 변명을 해. 그러면 양반이 안심을 하고 뭐 이 세원이라며 하면서 마지막 재담의 마무리가 뭘로 끝나죠? 춤으로 끝나잖아요. 다 같이 어울려서 우리 마당놀이니까 무대와 그게 구분이 없거든요. 그럼 그 마당놀이에서 다 같이 관객과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춤을 춰요. 쿵기덕 쿵 너러러 덩기덕 쿵 너러러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춤의 기능이 뭐예요? 갈등의 해소. 장면의 전환 플러스 갈등의 해소거든요. 그 부분을 얘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음악과 춤을 통해서요. 결국 모두가 어우러지는 춤을 췄죠. 갈등의 해소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바람소리, 명멸하는 조명, 무대는 개막대의 연습장으로 돌아갑니다.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춤으로 마무리, 재담의 마무리가 하고 다시 돌아갔죠. 연습 중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외화로 나갔죠. 이야, 오랜만이다. 다 모였어. 우리 어색하게 이렇게 연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0년 전의 세상 단순한 줄 알았더니 복잡하군. 놀부가 큰 소리를 치더니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악하진 않았어. 악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놀부의 아들 풍금이야. 그 처녀 양실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만나고 있겠지. 흥분도 어디서 뭐라고 있을까? 자, 이제부터 이 연출가의 말을 잘 보세요. 그 배짱이는 영원히 배짱이야. 개미는 될 수 없거든. 줄 치세요.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한테요. 일하는 걸 강요하면, 개미의 삶을 강요하면 배짱이는 어떻게 될까요? 못하는 거야. 지금 있잖아. 연출가는 어쨌든 예술가죠. 네. 그러면 아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는 거야.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각자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 개미는 개미의 삶을 살고 배짱이는 배짱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또 이 연출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요. 예술가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야. 흥부는 오늘날 살아있다면 예술가야. 배짱이한테는 노래나 구두로 내버려둬야 돼. 배짱이도 태어났는데 흙을 파고 농사하라 해도 무리야. 배짱이가 노래나 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도와야 해. 줄치세요. 예술가는 뭐가 필요해? 예술에 몰입할 수 있는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요, 여기서 이 연출가가 또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연출가는요, 또 이 흥부를 평가하면서요. 놀부도 아까 평가를 했어요. 그래, 뭐 욕심은 많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네. 이거 평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흥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죠. 일단 다시 놀부에 대한 평가는 뭐였다고요? 욕심은 많지만 나쁜 놈은 아니었다. 악인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이런 거. 어사의 이야기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흥부의 이야기인데요. 배짱이한테 농사시키는 건 잘못됐다. 예술가는 노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요. 예술가에게는 노동을 강요하기 힘들다.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그럼 노동 강요하지 말고 또 삶에서 예술이란 또 필요하니까요. 노래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예술에 몰입할 수 있는 후원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연출가의 생각이죠. 그러자 지휘자가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 화를 내면서. 왜냐면 놀부는 이거 이해 못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막이 내리게 됩니다. 됐나요? 우리 노래를 뮤지컬의 넘버라고 부르거든요. 뮤지컬에는 이제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표곡들이 있죠. 자, 1번. 뮤지컬을 연습하는 상황 속에 실제 뮤지컬 공연이 삽입되어 있다. 어때요? 5. 인격화한 동물 간의 갈등을 통해. 동물끼리 갈등을 하나요? 아니요. 땡. 뮤지컬의 연출가와 지휘자는 공연 방식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
아니죠. 여기서 연출가와 지휘자가요. 지금 그 앞선 공연, 그러니까 내화의 공연인 거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고려한 점으로 틀린 걸 골라보래요. 맞아요. 여기서요. 여기 놀부의 아들 풍금이 등장한 건 맞아요. 어사의 정체를 밝힌 것도 맞아요. 원래 제비였으니까요. 그치만 그래서 그 제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게 없어서 틀렸죠. 자, 보기를 참고해서 믿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맞아요. 읽어보시면. 그런데 5번 볼까요? 연출가가 흥부가 오늘날 태어났으면 배짱이가 되었을 것이고 자기도 흥부와 같은 처지라고 한 것은 게으른 흥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술가는 예술을 하게 도와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틀렸고요. 나머지가 맞는 말이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